그리고 이스라엘이 추동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탄야후가 이번 전쟁 시작할 때 한마디 했죠. 40년 꿈이 이루어졌다. 이라는 전법은 최대한 압박을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에 막은 건 유가 올려야 되는 거고요. 미군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27%에 이르는 미국 국민들도 유가가 오르거나 미군이 죽으면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 그걸 노리면서 미국이 스스로 공격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싱귤러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란과 미국의 이 분쟁이 어떠한 그 측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님을 모시고 상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서강대학의 유로메나 연구소의 교수님이신 박현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중동 최고의 전문가시고 또 테헤란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셔갖고 저도 한 번밖에 뵌 적은 없지만 여러 번 뵌 것 같고요. 최근에는 거의 매일 그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동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나날이 이 전황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는 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란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 전쟁의 그 아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좀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희 강남에 테헤란로 있잖아요. 테헤란로 있죠.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란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네, 이란 서울로 있습니다. 서울로 있습니까? 네, 서울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그럴 정도로 이란은 저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데고요.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아랍 방문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랍 연맹이 카이로에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무사라고 당시에 유럽 아랍 연맹 총장이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김해 사람이니까 김해의 가야국의 아랍 왕자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서두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사 총장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하고 무슨 교역이 있었나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해했던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 중동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글로벌 폴리틱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란과는 사실상 저희는 경제적 교류도 거의 없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교류 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재의 이 전쟁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는지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편을 위해서. 사실 그 전쟁의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결국 이스라엘이 추동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탄야후가 이번 전쟁 시작할 때 한마디 했죠. 40년 꿈이 이루어졌다. 40년이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1986년부터 예. 꿈을 꾸었다는 거죠. 본인이 정치할 때부터. 네. 예. 그래서 어떤 꿈이냐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란을 혼자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크고요. 지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근데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꿈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주는 거.
미국이 이란과 전쟁해서 이란을 때려주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꿈인데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주변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대인 대통령이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 친하고요. 네탄야후도 그 얘기합니다. 역대 가장 좋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의 어느 위치에서 네. 동예루살렘으로 옮길 그냥 거침없이 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필요한 일은 거침없이 하는 나라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그거 아주 가장 잘 이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다.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그 연초에 네.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을 네. 그 납포했을 때 이 상황을 연상을 해가지고 초창기에 폭격하면서 아야톨라 하메이 지도자가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조만간에 종식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테고 또 그 전에 또 직전에는 상당히 많은 대규모 우리로 따지면 약간 민주화 시위 같은 그 체제에 저항하는 시위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뉴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베네수엘라처럼 뭔가 금방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녹화하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상황은 점점 알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전략하는 그 정보 당국이 상당히 많이 오판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란의 체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요. 이란을 마두로의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처음에 모사드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지도부를 제거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지도부가 들어서거나 민중 시위를 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란이 1인 독재 국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메네이 독재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메네이가 일반 예를 들면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와 그런 유의 독재자하고 좀 달라요. 이란에서는 체제가 우리로 치면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를 이슬람 체제가 감싸고 있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거든요.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뭐냐면 국민이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죠. 네,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은 4년 임기를 하고요. 4년에 2번 할 수 있고요. 지금도 현재 대통령이 그럼요. 계신 거죠. 예, 4년 직선이고요. 예. 이 2번까지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예. 직선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는데 종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의회가 있는데 약간 상원 같은 개념인가요? 예. 이거는 8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것도 국민 직선입니다. 네. 여기 전문가 의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최고 지도자를 뽑고 최고 지도자를 탄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뽑기만 해봤지 탄핵을 해본 적이 없고요. 국회의원은 290명입니다. 290명 중에 285명은 뽑고 5명은 소수 종교인한테 할당돼 있어요. 소수 종교, 기독교인 2명, 이런 식으로 유대인 1명, 조로아스터교 1명, 한 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4년의 임기고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뽑아요. 근데 다만 단점이 하나가 있냐면 우리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내가 원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공탁금만 내걸면. 예. 그리고 공탁금 내걸고 몇 % 이상 되면 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는데 이란은 입후보하는 사람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누구한테 받는 거죠? 헌법수호위원회라는 데서 심사를 하는데 네, 이 헌법수호위원회는 최고 지도자가 6명을 임명하는데 6명은 성직자예요. 이슬람법을 잘 아는 사람. 나머지 6명은 사법부 수장이 뽑거든요. 일반 법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일반 법을 잘 전문가인데 이슬람법을 아는 전문가를. 근데 사법부 수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그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장이 이 6명을 뽑아서 국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명을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모든 이란의 모든 선거를 관장합니다. 모든 선거를 관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란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출마가 안 돼요. 근데 이유는 안 알려줍니다. 이유는 안 알려줘요. 그게 이제 이게 이란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민주주의인데 그 부분. 그러면 그 헌법수호위원회가 신정 정치의 그 하나의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봐야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걸 이슬람 체제가 갖고 있는데 네. 이슬람 체제의 핵심은 최고 지도자.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고요. 종교 지도자가 국가 원수입니다. 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원수는 최고 지도자고 국방권, 정보권, 외교 결정권 이런 것들을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그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어떠한 혼란도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무스하게 자기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전쟁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게 상당히 많이 이 분산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최고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에 몰려 있지는 않아요. 최고 지도가 결국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최고 지도가 결정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국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네. 국정조정이 한 30명 넘게 있고요.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리고 최고 지도자 주변에 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문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뭐 사담 후세인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에서 조언을 받고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이란 제도에서 이 바로 이 헌법수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은 왜 헌법수호위원회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이슬람 율법에 이슬람적인 정신에 어긋난다. 났다. 그러면 뭐 예, 그러면 헌법수호위원회가 받아가지고 야 이거는 이슬람 정신에 어긋나는데 하고 쉽게 말하면 반환을 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국회에서 열받잖아요. 예. 이게 처음 할 때는 거의 50%가 이게 잘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너무 화가 난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헌법수호위원회가 거부한 법률을 심사를 할 국정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국정조정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 통과되는 거고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법 하나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슬람법 정신에 맞아야 된다.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좀 듣다 보니 좀 약간 의문이 가는 게 네, 그 이슬람법을 샤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샤리아. 그러면 샤리아 위원회라고 그래야지 왜 헌법이라는 약간 저기 그 민주정치 용어를 쓰고 있는지 좀 약간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 예. 이슬람 헌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이제 네. 샤리아 정신을 다 갖고 있는 건가? 샤리아 정신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법을 만들다 보면은 기본 정신에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거른다라는 얘기죠. 정신적으로. 네. 그렇고 네. 이란 외교장관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분이 알자지라 방송에 나와갖고도 서방이 특히 미국이 이란의 체제를 너무 오판하고 있다. 이란은 그렇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합의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주중 이란 대사도 중국 방송에 나와갖고 이란에 대한 그 체제를 설명하면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을 강조를 해서 저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항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뭐 지역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이 자율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서는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협정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전쟁이라는 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종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협정에 가장 엔터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제 후임으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죠. 최고 지도자.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일단 아무튼 국가 원수예요. 국가 원수로. 네, 국가 원수고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최고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뭐 최고 지도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 종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란에는 그 누구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현재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최고 지도자는 누가 되든 간에 똑같아요.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권한이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독재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혁파들이 누가 굉장히 예를 들면 이 체제는 우리가 이슬람 체제는 좋긴 한데 헌법 우리 지도자가 너무나 현실 정치에 많이 관여하게 되니까 우리 지도자는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로마 교황처럼 이렇게 좋은 일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바꾸자고 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돼서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 과정이 수기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 가끔가다 뭐 뉴스에서 종전과 관련돼 갖고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갈리바스 의장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은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최고 대통령은 일단 국가 권력서의 2위입니다. 그런데 왜 뉴스에는 전혀 부각이 안 되고 뭐 서방에서는 오히려 그 협상 상대를 갈리바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건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유고시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과 그리고 헌법수요원의 대표가 셋이서 삼두 정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최고고요. 근데 지금 어땠든 간에 지금 사망설, 유고설 얘기가 많이 부상설 얘기 나오는 최고 지도자가 아직은 아무튼 있거든요. 예. 그럼 최고 지도자가 지금 저기가 가장 모지타바 하메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승계는 됐다고 하지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네, 드러내고 있지 않은 이유를 이제 굳이 좋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사실부터 확인할게요. 이란 국영 언론에서 모지타바를 부상당한 영예로운 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말이 있군요. 네,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잠바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 그때 그 폭격하면서 최고 지도자 죽을 때 아마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상은 당했지만 정신은 멀쩡하고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주변에서는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다. 안 나오는 게 왜 안 나오느냐? 우리 목소리라도 내면은 정보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갈 수 있고 암살 작전을 하니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닌 쪽에서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어떤 게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현재는 아무튼 이란 정부는 최고 지도가 살아있고 최고 지도가 결정을 하고 있고 휴전 협정도 지금 협상 테이블에도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걸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 지금 이란은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시아파고 그다음에 시아파로 이 수니파인 사우디나 이런 쪽하고는 약간 아랍 세계 내에서 패권 경쟁 같은 게 존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패권 경쟁인데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는 덩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란과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덩치 차이가 크다고 하는 거는 이란이 훨씬 더 훨씬 크죠. 국민도 거의 9천만이고요. 사우디는 자국민 한 2,500만, 2,6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병력 차이가 그 사우디가 공군력을 훨씬 좋죠. 왜냐하면 이란은 공군력 제재를 받으니까 새로운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란은 그걸 다 미사일로 지금 다 메꾸고 있는 거고요. 둘이 사이가 나빠서 좋을 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면 이란과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아지냐면 사실 이란 잘못도 있습니다. 양측 잘못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굳이 따져보자면요. 1979년 이란 혁명이 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순니 국가라고 하지만 전 국민이 100% 순니가 아니고요. 한 15%가 시아인데 시아파들이 주로 유전지대에 삽니다. 석유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곳은 시아파들이 살거든요. 근데 시아파들을 사우디 국가에서 제대로 대우를 안 했어요. 마치 2등 시민인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갔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어쨌든 간에 소수를 계속 박해를 했으니까. 근데 1979년에 이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시아파 혁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우디에 있는 시아파들도 얼마나 고무가 되겠습니까? 사우디는 무섭죠.
자기네들이 한 원죄가 있습니다. 시아파들 제대로 못했는데 시아파들이 이란의 같은 시아파 애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얘네들 들썩들썩하니까 더군다나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를 비난을 했거든요. 예, 비난을 하고 너희들 제대로 된 왕정 아니다.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란 사이가 안 좋다. 사우디만 15%가 아니고요. 바레인은요. 네. 바레인은 국민의 오히려 더 많죠. 80%가 예. 시아고요. 그렇지만 정권은 순위죠. 쿠웨이트도요. 예. 원래 60%가 시아였는데요. 네, 예. 쿠웨이트가 놀래가지고 인구 이거를, 예. 강제 조정 장치를 해가지고 시아 해가지고. 순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순위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중동 국가들 특히 이라크는 60%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2차 대전 이전에 중동은 역시 영국이 이제 네. 쥐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그때 그 자기네가 통치하기 위해서 세퍼레이트 앤 가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순위가 다수인 데는 시아의 소수 정권을 세우고 뭐 시아가 다수인 데는 순위 소수 정권을 세워가지고 이 정권하고 거래하면서 그 다수의 그거를 뭐 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중동 예전에도 출장 많이 다니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 특이하게 그 모든 국경선이 직선 아닙니까? 자루다 근거 같이. 왜냐면 영국이 그냥 이렇게 그 네. 지도에다 걸어가지고 이 민족성이나 뭐 이런 거와 그 종족의 그 동일성이나 뭐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중동의 불행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영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음모가 그 야욕이 이 씨앗을 만들지 않았나 뭐 좀 약간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